굉장히 이제 또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의원님이 또 이제 딸 저격수 아닙니까? 안설이 지금 문제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격 가능합니까? 딸 저격수라고 하지 마시고 딸 저격수 아닙니까? 불의의 저격수. 네. 저격수. 첫째 안철수는 정의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국정감사 3주 동안에 국정감사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전쟁터였어요. 왜냐? K재단 미르재단의 의혹을 우리가 파헤쳤거든. 최순실이가 차은택을 통해서 김종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을 다 말아먹었다. 이걸 우리가 3주 동안 파헤친 거 아닙니까?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3주 동안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고 전투장이었어요. 전쟁터였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인 한 명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고 장관은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고 사실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3주를 그랬단 말입니다.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이거 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이 진실의 문이 상임위 우리가 해서 국정감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이래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이화여대 비리도 터진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야당 의원들이 이 고분분투할 때 안철수는 네. K재단, 미르재단 네.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에이. 최순실 치여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팩트 체크했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제가 감옥 갈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네거티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침묵했는지, 왜 진실을 외면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속기록을 다 뒤져본 거예요. 속기록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주 동안에 그 3주 동안에 규모니가 전쟁이 치러졌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제가 내리사전 하면서 바보라서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뒤졌겠어요? 우리 상임위에 있는 15분의 야당 의원들이 국민당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함께 했어요. 우리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았거든요. 그 15명의 야당 의원들이 3주 동안에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이 국정농단을 펼친 동안에 안철수는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현장에 함께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니까 했죠.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 4차 산업혁명. 아, 역시 미래 대통령입니다. 자기 자식은 조기교육 보내놓고서 어떻게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없는 건 제가 그건 봐줄 수가 있어요. 양심 없는 국회의원들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을 외면한 정의감이 결핍된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정의감이 결핍된 안철수 후보다. 두 번째. 두 번째, 먹튀 후보다. 먹튀. 아, 이거 좀 센데요, 발언이. 자, 우리 안철수 의원이 예. 서울대 교수를 몇 년 했어요?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서울대 교수 출신. 서울대 교수를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안 된 것 같아요. 오자마자 1년 조금 더 했습니다. 이걸로 서울대 전 교수라는 간판을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 교수였죠? 카이스트요. 카이스트 교수 몇 년 했는지 알고 있어요? 2년도 안 했어요. 2009년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2011년 1년 담짓한 서울대 교수, 그 전에 뭐였습니까? 안철수 랩 대표였잖아요. CEO였어요. 그냥 안철수 랩 회사 CEO가 어느 순간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교수로 세탁을 하는 겁니다. 세탁이라는 표현은 자, 좀 그런데 과한 거 아닙니까? 네. 변신. 그런데 약간 자신 없었나 보네. 그런데 약간 겁먹었나 보네. 자, 2010년에 제가 왜 먹튀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주 가까운 교수가 안철수 측근으로부터
안철수 대통령 만드는데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아요. 2000 몇 년이요? 2010년 초입니다. 이게. 2010년 초요? 아, 무릎팍도사 나오고 난 다음이네요. 그렇죠. 미르팍도사가 무릎팍도사 2009년 2009년 6월입니다. 6월. 네. 2011년 6월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교수가 돼요.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는 그것도 1 플러스 1. 1이 뭐죠? 아, 네. 김미경 씨. 그분. 네. 미국에는 부부가 동시에 패키지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상당히 관례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40년 전에 서울대 사회학과 김경동 교수의 부부가 들어올 때 그때 부부가 함께 김경동 교수는 사회학과, 부부는 4대 윤리교육과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케이. 근데 영어로 썼네. 좋습니다. 자, 2010년에 안철수 후보는 대권에 대한 플랜을 가동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통령 만들자고 제안을 받은 교수가 있으니까. 네. 그 교수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네. 이걸 허위사실로 저를 걸면은 그 교수가 당당하게 증언을 해줄 겁니다. 2011년 6월에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떤 때입니까? 이미 대권 플랜이 물밑에서 가동될 때예요. 1년 정도 하다가 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먹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40년 만에 서울대에서 40년 만에 부부가 교수가 되는 거. 이 부인이 채용되는 이 회의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뽑기 위해 가지고는 교수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쭉 심사를 하거든요. 이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부인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인이 실력으로 왔는지 정말 대학이 원해서 심사위원들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촛불 국민들이 조기 대선을 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정의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충만하지는 않으라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진짜 안민석 의원 이야기가 진짜네. 이게 국민들이 아시면은 지금 지지율 이건 저는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촛불 집회에도 나가셨거든요. 그 좀 의아하네 그 부분은. 이 팩트 체크하면 좀 난감해지지 않을까? 광화문은 안 갔고 대구 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어찌됐든 촛불 집회예요. 제가 한 가지 안철수 후보하고 예. MB하고 예. 언제부터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뭐 무슨 위원장 뭐 이런 거 하나 맡으면서 가깝게 된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네요, 요즘. 2003년에 서울대 평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교수들 한 50, 서울대 교수도 50분하고 외부 인사들 몇 분하고 해서 서울대의 일종의 그 의결 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2003년. 2003년 그때 서울시장 이명박과 안철수가 함께 그 평회에 참여를 합니다. 저도 MB 정권 이후에 인연이 맺은 줄 알았어요. 예. MB가 예. 젊은 CEO를 마음에 들어서 자기 좀 포장용으로 그런 뭐 완전 이렇게 그 뭐 직위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3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뭐 인연이 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2003년부터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MB와 유의미한 어떤 결탁 관계가 좀 있습니까? 이건 좀 조사가 지금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 15년 동안에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정의로운 기자들이 또. 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든지. 도울 선생님은 왜 안 물어요? 여기 아니 있는데. 그만하세요. 책 얘기하느라 다 날라갔어요. 네. 네,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책 많이 사달라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네네. 그만하세요. 이제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뒤에 의원님. 이제 뒤에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희도 해드릴 만큼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음 게스트예요. 이 맘마이스가 만들어진 지 이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주체하면서 네. 이 1시간 정도를 제가 버텼다는 거. 굉장히 이제 또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의원님이 또 이제 딸 저격수 아닙니까? 안설이 지금 문제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격 가능합니까? 딸 저격수라고 하지 마시고 딸 저격수 아닙니까? 불의의 저격수. 네. 저격수. 첫째 안철수는 정의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국정감사 3주 동안에 국정감사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전쟁터였어요. 왜냐? K재단, 미르재단의 의혹을 우리가 전쟁이 치러졌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제가 내리사전하면서 바보라서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뒤졌겠어요? 우리 상임위에 있는 15분의 야당 의원들이 국민당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함께 했어요. 우리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았거든요. 그 15명의 야당 의원들이 3주 동안에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이 국정농단을 펼친 동안에 최순실 이거 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이 진실의 문이 상임위 우리가 해서 국정감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이래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이화여대 비리도 터진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야당 의원들이 이 고분분투할 때 안철수는 네. K재단, 미르재단 네.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에이. 최순실 치여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팩트 체크 했습니까? 네. 이 파헤쳤거든. 최순실이가 차은택을 통해서 김종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을 다 말아먹었다. 이걸 우리가 3주 동안 파헤친 거 아닙니까?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3주 동안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고 전투장이었어요. 전쟁터였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인 한 명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고 장관은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고 사실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3주를 그랬단 말입니다. K재단, 미르재단.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제가 감옥 갈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네거티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침묵했는지, 왜 진실을 외면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속기록을 다 뒤져본 거예요. 속기록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주 동안에 그 3주 동안에 규모니가